일단 출가를 하게 되면 일단 학교 공부는 미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뤄가지고 한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절에 있다가 다시 복학하는 그 수준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정은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고 싶은 절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 은사 스님께서 지어 주셨습니다. 흔히 조계종단의 경우는 예비승이라 해서 삼인이승이라고 하는 계를 받고요. 그리고 한 4년 기본 교육기간이라고 하는 4년을 지나고 나면 비구, 비구니 계를 받아서 정식으로 스님이 됩니다. 일단 저희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스님이나 교수 스님네들은 학교에서 받는 월급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절에서는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받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강제가 아닙니다. 출가도 자유, 나가시는 것도 자유. 다시 들어와도 됩니다. 열려 있습니다. 네. 자유입니다. 출가는 자유니까 이제 저희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0세부터 60세까지 출가 가능합니다. 네. 평생 절반만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절반만 먹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학교 다니는 스님네들은 절반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도시락을 싸와서 먹거나 아니면 그냥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생 식당에 같이 먹습니다. 불교는 흔히 말해서 베지테리언이 아닙니다. 신도들이 공양해 준 음식을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학생들처럼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사찰 음식 들어보셨습니까? 단백질 대체육이라 해서 여러 종류의 걸 되게 많이 만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로 주로 서양 음식도 해먹고 스파게티요. 해먹고 그다음에 그걸로 여러 가지 한식도 해먹고 막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음악 듣는 거에 빠져가지고 원래 음악을 들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음악을 듣는 거에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클래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머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보통 저희 학인 때 특히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보통은 보름마다 깎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의 경우에는 보이는 모습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깎습니다. 일반 옷은 겉옷을 일반 옷을 입는다고 하는 자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에 받쳐 있는 옷이야 학생 여러분들과 같은 옷을 거의 입긴 하는데요. 겉옷은 항시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는 이게 유니폼입니다. 유니폼. 우리 회사 가면 유니폼 있잖아요. 스님 되면 이 복장, 유니폼. 회색이 특별한 이유는 본래 이제 부처님 당시의 옷이 회색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국을 넘어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먹물을 입힌 옷감으로서 옷을 만들어서 회색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국에서는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신 화려한 색은 지향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 스님들은 보통 가사와 장삼을 입습니다. 근데 장삼은 본래는 일상복이었습니다. 일상복이었는데 현재로서는 의식에만 혹은 공식적인 일에만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동남아시아, 흔히 태국 스님, 베트남 스님들을 보시면 이 옷만 입고 계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장삼은 중화문화권, 중국이나 한국의 전통 복장이 변형화되어 가지고 입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일 긴 옷, 두루마기죠. 두루마기인데 이건 외출복입니다. 흔히 두루마기라고 해서 긴 외출복이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스님들이 학교에서 보통 이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실 겁니다. 조금 짧은 옷,
요거는 동방이라고 합니다. 두루마기는 외출복인데 이거는 일상적으로 입는 옷입니다. 이거는 거의 매일같이 입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거 하나는 이거는 지금 동방인데 누빔 옷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패딩의 종류는 아니고요. 그냥 흔히 솜입니다. 솜을 누벼서 만든 옷이기도 합니다. 잠옷은 없습니다. 그냥 이 옷의 변형이 있습니다. 이 옷에서 그냥 좀 얇은 옷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입고 잡니다. 또리하고 혹은 모자 그리고 장갑들은 다들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규정은 없으되 그래도 화려하지 않은 저희 보시면 액세서리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시계는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걸 액세서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예불을 할 때 그 정해진 시간에 예불을 하지 않으면 일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시계는 거의 필수품으로 차고 있습니다. 출가를 왜 언제 결심했는지요? 출가는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출가했습니다. 25년 전에 출가했고 젊었을 때 출가를 했으니까요. 그때는 부처님 법을 한번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출가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되게 심오하신데 저는 놀라고 출가했습니다. 네, 공부하기 싫어서 출가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6년 전에요. 대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냥 그럴 줄 알았다? 너무 특이하다 보니까 네, 노는 걸 너무 좋아하고 네, 공부하기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출가하고 난 뒤부터는 계속 공부만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완전 360도는 돌면은 똑같죠. 180도가 바뀌었어요. 네. 전화하면 되죠? 절대 단절 아닙니다. 저희는 단절이 아니고 화합입니다. 부모님 보고 싶으면 가서 뵙고, 그리고 효도할 수 있으면 효도하고, 그러면 생활하면 되는 거죠. 힘든 점이요? 네. 이 옷이에요. 옷이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옷이 속인들 입장에서는 이 옷을 입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동의 제약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어디 함부로 가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잠입니다. 잠.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48시간 잘해도 자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스님들께서는 새벽에 일어나고 그리고 빨리 자고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듭니다. 국립대학교 동국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동국대 오셨으니까요. 평소에 못 보는 스님들 많이 보실 겁니다. 많이 보면 스님에게 아는 체 해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저희도 항상 같이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합장선 하면 다 받아주십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합장하든가 합장을 못 하시게 되면 그래도 이렇게라도 항상 해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